안녕하십니까, 박나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윈윈 파트너십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확신에 차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확신에 찬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키우고 또 상대방도 그럴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상대방의 강점을 위협이 아닌 자신의 재산으로 여긴다. 확신에 찬 사람은 상대방을 수용하고 자신과 같이 변화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방도 이 세상에서 자신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사소한 일도 상대방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래서 작은 일도 우리가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큰 일에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가 약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성취를 이루어 간다면 함께 성장하고 승리해가는 윈윈, 그런 것이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윈윈 파트너십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윈윈 파트너가 되주십시오.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한 발 내딛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의 말과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요, 사람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특히 말스톤 박사에 의하면 인간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개인은 그 환경 속에서 개인의 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4가지 형태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수업을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4가지 유형과 그 행동 특성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가지 사람 행동 특성은 첫째로 우리가 표출형과 우호형, 분석형 이렇게 주도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표출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의 감정 표현도 확실하고 의사 표현도 아주 확실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우리가 행동 특성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열정적이고 굉장히 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대신 아까 저희가 의사 표현도 제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기 의견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요. 창의력이 있다 보니까 의견도 굉장히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다변적이고 좀 통찰력, 직관력이 뛰어난, 논리적인 것보다는 직관력이 뛰어난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남을 교육시키고 교육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우호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우호형은요, 감정 표현은 굉장히 개방적이지만 의사 표현은 조금 우회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참 사람의 그 행동 특성은 친근하고 남을 잘 돌봐주고 또 도움도 주고 잘 협조해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참 잘 믿고요. 그러다 보니 남을 잘 배려하다 보니까 좋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약간 또 감정이 개방적이기 때문에 예민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 지향적인, 인간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분석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형은 굉장히 자기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요. 감정 표현도 굉장히 안 하는 스타일, 억제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의사 표현도 아주 상대적으로 우회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침착해 보이고, 항상 자세하고 구체적인 걸 좋아하게 되고요. 뭐든지 자세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행동 특성이 있고 아주 말이 참 적습니다. 그리고 남이 보면 굉장히 내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메모도 참 잘하는 그런 행동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주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형은 자기의 감정 표현은 억제를 하지만 의사 표현은 아주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이고 아주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 지향적이고 비용에 굉장히 민감하면서 마찬가지로 시간에도 굉장히 민감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 주도형의 행동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행동 유형을 잘 알아두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첫째, 나의 행동 유형과 강점을 발견을 하고요. 이를 활용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또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상대의 강약점을 알기에 그 강점을 인정을 해주고요. 또 약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이해해가면서 그래서 상대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나도 나의 스타일에 맞는 강점과 약점을 알면서 그래서 나의 스타일로 인해서 상대방과의 나의 스타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의 스타일의 약점으로 인해서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지혜롭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약한 부분을 미리 안다면 조심해서 준비를 해서 상대에게 맞는 좀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표출형은 분석형을 보면 아주 답답해하고 또 분석형은 표출형을 보면 아주 떠버리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스타일을 모르면 그냥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인정하고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스타일을 알게 된다면 그냥 그 사람 그 자체의 모습이로구나 생각해서 그 자체가 신뢰를 형성하는데 별로 마이너스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 강점이 상대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그래서 신뢰를 형성하는데 하나의 큰 요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뢰라는 것이 대인관계 향상에 있어서 아주 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신뢰가 없다면 상대방과의 그런 인간관계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를 조성하는 데는요,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지키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다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의 신뢰 조성의 요소인데요. 터놓자는 겁니다. 자, 자유롭고 개방적인 자세로 상대방을 허심탄회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무언가 내가 상대방에게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줘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신뢰를 조성할 때는 받들자. 자, 상대방이 무한함을 느끼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또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행하자입니다. 이거는 바로 내가 나의 소신껏 행동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자신의 신념과 소신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자, 언행일치를 하셔야 되고 자, 이런 것이 바로 이 네 가지가 신뢰 조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스타일별로 이제 신뢰 조성의 4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각 스타일별로 이 신뢰 요소 중에 강한 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표출형에는 어느 점이 굉장히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갖춘다면 완벽한 사람이 될 텐데 사실 또 사람이다 보니 강점과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표출형에는 어떠한 신뢰 요소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강점이고 또 반대로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출형에는요, 이 터놓는 것이 굉장히 개방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 터놓는 것이 아주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표현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키는 것에 조금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개를 말하고 8개를 지켜도 2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잘 지키지 못한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출형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효형을 보면은요, 받들자, 남을 이해하고 받들어준 거는 굉장한 강점입니다. 근데 반대로 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에는 조금 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분석형은 이 지키는 거에는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이 터놓는 것에,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는 굉장히 약한 부분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주도형을 보게 되면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을 받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이 받들자 부분이 이 주도형에 있어서 좀 가장 신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스타일별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스타일을 보면 스타일별로는 추구하는 신뢰 강점과 약점이 같습니다. 표출형끼리 만나면 서로가 터놓자가 이미 굉장히 강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스타일끼리 만나게 되면 굉장히 친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주는 점수가 같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친해지고 또 좋은 인간관계로 발전하기가 일단은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상대의 스타일을 좀 더 쉽게 판별하실 수 있도록 그 스타일별에 따른 대화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별 대화 패턴을 보면은요, 자, 이 표출형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좀 잔치집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말이 많고 참 빠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크고 아주 시끄럽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느 모임에 가면 이 표출형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주변이 막 자지컬하고 좀 분위기가 떠 있는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농담과 유머, 재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참 많이 하고 감정이 표현이 풍부하다 보니까 어휘 구사력도 아주 좋고요. 또 상대적으로 제스처도 굉장히 큰 스타일입니다. 물론 어느 사람이든지 칭찬을 들으면 기분 좋아하지만 특히 표출형은 칭찬을 들으면 아주 그 능력의 배, 2배, 3배, 4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 표출형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분석형의 그 대화 패턴을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표출형과 분석형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이 상반되게 갖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성향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분석형은 일정한 톤으로 아주 천천히 말하는 굉장히 조용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상대방과의 눈맞춤도 잘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매모호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 표현도 그냥 딱딱 떨어지는 말만 하고 이렇게 애매한 표현은 절대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또 신중하게 정리를 해서 말하는 것이 이 분석형의 아주 대화 패턴 중에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말만 하고 결론만 말을 하게 되고 또 사무적이고 원칙을 아주 중시하는 것이 분석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형의 우리가 대화 패턴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기의 의사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항상 가장 짧고 강한 어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주 목소리가 크고 또 말의 속도도 아주 빠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대방의 말에 있어서 약간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평가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본인의 주관이 아주 뚜렷하고 결론 위주로 말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굉장히 직설적이고 좀 남에게 좀 따지는 그런 표현이 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호형의 스타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호형의 대화 패턴은 목소리가 참 작고 참 침착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내 얘기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주로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친숙한 분위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주 편안한 것이,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편안해야만 본인의 이야기를 잘 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 표현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이 얼굴에, 본인은 참는다고 하지만 얼굴에는 그 표현이 드러나게 돼 있고요. 또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주 긍정적인 자세로 대화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쟁, 특히 상대방과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 우호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스타일별로 행동 특성을 알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스타일별의 대화 패턴을 알아서 각 스타일에 맞는 전략적인 대화, 즉 커뮤니케이션을 하신다면 아마 그 인간관계도 반드시 성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놀이가 있지요. 글쎄,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전 국민이 좋아하는 것이 아마 고스톱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것도 뭐 도박으로만 넘어가지 않고 잘만 활용한다면 저는 좋은 게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놀이를 할 때도 보면은요, 스타일에 따라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행동 특성이 참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 특성이 있는지를 보신다면 나중에 사람들을 그 스타일별로 여러분들의 유형을 정할 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잠깐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게임에 따라서요, 우리가 표출형을 보면 이 표출형은 사실은 그 게임보다도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자체를 즐깁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굉장히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렇게 패가 좋으면 우리가 포커페이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패가 들어와도 얼굴에 표정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나쁜 패가 들어와도 그래야 상대방과 좀 더 뭐 유용한 게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표출형은 좋은 패가 들어오면 본인은 참으려고 해도 얼굴에서는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벌써 얼굴에 보면 좋은지 나쁜지가 다 판명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호형이라고 하는 스타일은요, 패가 잘 들어와야 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친구 부인들이 신뢰를 합니다. 왜? 남을 잘 배려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모험적인 거나 변화적인 걸 싫어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게임을 할 때도 룰이 바뀌면 굉장히 당황해하고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석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형은 말 그대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칩니다. 만약에 이 분석형은 잘 혼란이 안 되는데 혼란을 주려면 돈을 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도형은요. 무조건 고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잠깐 이겨야 된다는 그런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뭐 따도 왕창이고 이러도 왕창. 좀 그런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식당에 가서도 우리가 좀 스타일별로 조금 다른 유형을 보여지게 되는데 표출형은요, 어떤 그 이렇게 겉포장이 화려하고 마음에 들면 또 그 음식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또 맛있는 곳이라고 소문이 나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좀 찾아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호형은 사실 음식도 맛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분위기가 편하고 주인이 친절하면 또 그곳을 자주 찾는 스타일이 바로 우호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분석형은 거기에 있는 메뉴를 거의 읽고 그리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형은 굉장히 빨리 나오는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이건 내가 일을 하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고 또 식당에서도 음식이 늦게 나오면 조금 화가 나는 좀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또 빨리 달려왔는데요. 잠시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참 좋지요. 낮에는 약간 따뜻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쌀쌀하고 아마 정말 봄의 멋을 100% 발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가 이제 놀이동산에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놀이기구 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솔직히 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그 개인적으로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 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친구는 제가 무서워서 안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섭게 뭐가 무서워? 뭐 네가 어린애니? 얼마나 재밌는데 계속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제 마음도 몰라주고 자꾸 이렇게 무섭지 않고 재밌다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얘기만 한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내 마음은 전혀 이해도 안 해주고 자기의 말만 하는 이 친구와 대화가 아마 끝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생각해서 행동하는 그런 면이 부족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즉 여기에서는 공감성 발휘가 전혀 안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감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공감성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형편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의 상태 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하고 있다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물론 중요하지만 보여주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과의 신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다 스킬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스킬은 업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기술은 연말을 할수록 습득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공감성도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주 공감성을 발휘를 굉장히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상대적으로 공감성이 별로 높지가 못합니다. 약간 보통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많이 좀 준비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알아서 상대방 입장에서 행동을 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상대방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공감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감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3가지 유념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네, 공감성의 3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공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감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공감은 그 감정의 원인이라든가 맨 처음에 그 계기가 된 그런 상황을 이해를 잘한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 세 번째 특징을 보면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으로 참 내 의사가 이해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고요. 또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칼 로저스는 뭐라고 했냐면 공감은 남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고요. 또 인간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동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공감성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이 공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언어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이 공감성 발휘를 하셔야 되는데 상대방이 한참 말을 할 때 내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을 끊고 공감적인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공감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한참 얘기에 흥을 내서 말을 할 때도 내가 공감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은 신체 언어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공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행동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공감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감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행동 언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경청할 때, 맞장구할 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상대방이 대화를 할 때 맞다라는 표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컨택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또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공감성을 발휘하는 데 아주 큰 요소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에게 미소를 짓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게 바로 호감을 갖고 있고 얘기를 잘 듣고 있고 너와 감정을 지금 같이 하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미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또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몸을 상대방이 얘기할 때 내가 앞으로 기울여주는 거. 사실 저도 자꾸 강의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 카메라 쪽으로 제 몸이 앞으로 기우는 걸 제가 자꾸 느끼는데요. 이것은 몸을 뒤로 제치게 되면 상대방 얘기를 거부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는 자체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한다는 자체도 아주 큰 공감적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상대방의 그 질문과 표현에 맞는 맞장구를 쳐주시는 것도 아주 큰 행동적인 공감적인 행동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감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무언가 말을 할 때 그 발휘되는 나의 신체적인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또 답변할 때도요, 상대방 스타일에 맞는 것을 우리가 이 행동 언어 말고도 또 말로도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로 표현하실 때도 우리가 상대 스타일에 맞는 공감성을 발휘를 하시려면 좀 스타일에 따른 그 언어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 언어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출형과 우어형은요, 이 감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한 개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감정에 관한 표현을 해주게 되면 공감도가 훨씬 높아지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느낍니다. 그래서 feel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훨씬 공감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주도형, 분석형은 과업지향적이면서 감정 표현보다는 의사 표현을 주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think 이런 표현으로 약간 논리적인 그런 언어를 써주게 되면 훨씬 공감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감성을 빼놓고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공감성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공감성을 발휘가 돼서 상대와 아주 원활하고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공감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느끼고 있는 것을 전달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비판적이고 충고적인 태도를 버리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비판이나 충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좀 설복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 전체를 듣는다고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 말할 때에는 내용과 그 밑에 흐리는 기분 그런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기분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유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신체 언어. 우리가 보통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개 끄덕이고 맞장구 치고 아이 컨택 하시고 또 목소리나 눈동자의 움직임, 감정, 손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인데요. 자, 감정을 높이는 것은 공감을 이루는 가장 나쁜 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감정이 고양된다면 이야기를 우리가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 피드백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자기의 말로 한번 고쳐보고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솔직하면서도 알기 쉬운 말씨를 구사를 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복선을 깔지 않는 그런 솔직한 말씨, 그리고 부드럽고 쉬운 말씨는 상대방에게 그 기분이 쉽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공감성 향상을 위해서 제가 이제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공감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 여러분들이 라포라고도 합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라포를 형성하는 것도 아주 공감성 향상에 서 아주 중요한데, 그는 라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불란서 말이고요. 마음의 유대란 뜻으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 즉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래포가 형성이 되면 호감이 그리고 신뢰가 형성이 되고요. 비로소 깊은 마음속의 사연까지도 언어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요. 그 라포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러링.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처럼 상대방의 자세하고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시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오른손을 올리면 나는 왼손을 올리고, 상대방이 왼손을 올리면 내가 오른손을 올리고,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상대방의 말한 그 가장 중요한 요소, 키워드라고 하죠. 이거를 내가 반복을 해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상대방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맞장구를 쳐서 관심을 보이고 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의 호흡의 리듬과 그 음조에 맞춰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긴장되어 있는 사람, 화가 난 사람,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 조급해 있는 사람들은 호흡이 굉장히 빠르고 얕은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내가 같이 호흡을 해주고 그 사람 리듬에 맞춰주고, 그래서 내가 천천히 숨을 쳐주게 되면 그 사람도 나의 호흡에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라포 형성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이 공감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 사람의 기분에,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단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감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성은요, 상대방의 입장 그리고 감정의 상태 등을 이해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보여준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신뢰 조성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고, 또 이것은 스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휘를 하면 할수록 공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요,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상대방 스타일에 맞춰서 잘 하셔서 윈윈 파트너십에 입각한 윈윈 파트너가 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적절한 경호와 칭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